인터넷에 허위 매물을 올려 소비자를 유인한 뒤 비싸게 강매한 사기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중고차를 사지 않으면 감금하고 위협을 했는데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각자 좀 하라고요. 잘했다고 무슨 소리야? 그게 비건이야, 새끼야? 비건이냐, 경찰해갖고 장해놓고 사기? 앞뒤 뉴 A3 보고 전화드렸는데 720만 원짜리 보신 거 맞으실까요? 720 이것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뭔가랑 좀 다르네요. 상품용으로 가려고. 이렇게 왜 사냐? 싸면은 싼 이유들이 많이 있겠죠. 하루빨리라도 이 지옥에서 탈출하고 싶어요. 계속 그게 뭐 승진이세요? 왜 짜증나게? 어떡하라고요 저거. 날이 갈수록 더 교묘해지는 중고차 매매 사기. 실상을 알아보기 위해 제작진이 나섰는데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차량들. 그중 유난히 눈에 띄는 수입차 한 대를 선택하고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차인지 확인해봤습니다. 네, 여보세요? 앞뒤 뉴 A3 이거 보고 전화드렸는데 이거 18년식 720만 원짜리 보신 거 맞으실까요? 네, 18년식 720만 원이요. 차량 아직 판매 중이시고요. 오늘 오셔도 이전 출고 가능하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더 들어가는 비용 없죠? 네네. 그럼 일단 주소 먼저 남겨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 비용도 따로 없고 당일 출고가 가능하다는 상황. 우리는 담당 딜러를 만나기 위해 안내받은 장소에서 기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맞아요. 전화하신 분은 상담 직원. 따로 저희가 왜냐면은 이렇게 분업화되어 있는 이유가 제가 이제 나와서 상담 업무까지 이제 전화를 같이 받게 되면 고객님이랑 소통이 안 돼서 판매가 어려워요. 한마디로 인터넷상에서 딜러로 소개되던 여성은 상담원이었던 거죠. 매매 단지에 들어서자 허위 매물을 조심하라는 현수막도 걸려 있습니다. 당당하게 차량을 보여주는 딜러. 이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중고차 사이트에서 봤던 차종은 맞지만 번호판이 다른데요. 번호판이 아까 인터넷에서 본 거랑 좀 다르네요. 번호판에 저희가 지금 상품화를 만들어놔가지고 상품화 번호판이라고 인터넷에 오늘 이제 상품화 하기 전 상품화하기 전에. 네, 상품화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사진을 찍어놓고 상품화에 시키면서 번호판까지 저희가 붙여서 주행거리도 차이가 있습니다. 55,000km. 55,000km요? 아까 인터넷에서 보니까 812km인가 그렇게 돼 있던데? 810이요? 네네. 812는 말이 안 되죠? 812가 어떻게 나오죠? 전화하신 분한테도 확인하니까 그거 맞다고 하셔가지고 812km짜리는 없죠? 그거 잘못 올린 것 같은데? 잘못 눌렸다고요? 네, 저희가 그게 사람이 올리는 거다 보니까 이게 800km는 말이 안 되죠? 18년식에 흠잡을 건 없어서 사고도 없고 뭐 침수나 이런 것도 없고 사고나 침수 없고 일단은 가면서 말씀드릴게요. 큰 문제가 없다는 중고 차량. 저렴한 이유를 궁금해하자 이번엔 다른 곳으로 안내합니다. 그를 따라간 곳은 할부금융 사무실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서류 하나 작성을 하고요. 바로 보험 드리고 출고하실 거고요. 이거 이체는 그러면은 뭐 따로 모바일로 해주시는 거예요? 제작진이 입금을 하자 몰랐던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캐피탈 자산 정의천형이라고 해요. 이 차들 실질적인 소유권 자체는 캐피탈에 있어요. 안 좋은 거는 고객님께서 파실 수는 있어요. 올라갔을 때 이제 파실 수는 있는데 구매하신 금액 이상으로는 판매가 어려우세요. 이 차가 이제 캐피탈 기준 이제 그 중고차 그 시세 측정할 때 3,3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300에서 이제 그 720만 원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2,300 얼마 정도 되겠죠. 그 정도 이제 해가지고 그 금액만큼 이제 재설정이 고객한테 들어가는 거고 이거를 이제 메꿔 주셔야 되는 거죠, 고객한테 따로. 2,58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전화했을 때 물어보고 할 때는 다 맞다고 해가지고 인터넷이 지금 다 그런 차들만 올라가 있는 사이트예요. 그 이제 캐피탈 차량 전용 사이트예요. 싸면은 싼 이유들이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사이트 어디에도 캐피탈 차량이라는 설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환불을 요구하자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압박하는데요. 근데 이게 제가 뭐 아직 계약이 다 완료되는 것도 차를 받은 게 아닌데 그래도 완강히 거부하자 이번엔 밖으로 우리를 유인합니다. 고객님께서는 그 수수료에 대해서 이제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이게 이제 15% 들어가게 되면 거의 100만 원 돈이거든요. 이거를 못 내겠다고 이제 저희가 막 열흘 동안 이제 영업 자체를 못 해요. 저만 지금 좀 상황이 애매해졌어요. 뭐 돈 10만 원이라도 좀 주셨으면 해서 저는 수수료는 딱 10만 원만 챙겨주세요. 결국 계속된 실랑이 끝에 환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 사기로 인한 피해는 연평균 10,000건에 이릅니다. 심지어 그 수법이 점점 치밀해지면서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관련 전문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일단 허위 매물 수법 자체가 워낙 이제 지능화돼 있고 원래 정상적인 차인데 이 차가 경매로 가지고 왔다, 전시로 가지고 왔다, 거짓말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허위 매물을 당했다라는 것조차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금전적으로 좀 여력이 좀 없다 보니까 좀 싼 차를 더 찾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게 허위 매물이어서 가셔가지고 피해를 당하시는데 보통 이제 차량을 구매해서 오시게 되면은 또 금전적인 여력이 없으니까 매달 내야 되는 할부금에 또 막막해 하시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서울시 구로구. 안녕하세요. 1년 전 중고차를 구입한 유봉길 씨. 피해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해 금액은 이제 1,760만 원으로 이제 체결됐고요. 그래서 이제 48개월에 이제 매달 40만 원씩 갚아야 하는 좀 부담을 좀 안게 되었습니다. 그 역시 중고차 허위 매물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는데요. 우리는 차량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차예요. 네. 네. 여기 겉은 이제 하얀색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안에 들어보면은 여기 안에는 다 이게 쪽이 다 회색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회색 차량이 흰색으로 둔갑한 건데요. 더 충격적인 건 본이단에서 택시 전용 배터리가 발견된 겁니다. 택시 차인 줄 몰랐던 거예요? 네, 전혀 몰랐습니다.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또 이제 1,760만 원 구매를 했고 또 이제 500도 안 가는 차를 또 구매를 하다 보니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구매를 하다 보니까 또 솔직히 또 화가 나고 또 속상도 하더라고요. 네. 더 큰 문제는 구입 후 얼마 되지 않아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전기선이 끊어지면서 연기가 막 폴폴 올라오고 그래서 얼른 공업사로 이제 달려갔죠. 근데 그래서 이제 하마터면 이제 불이 이제 화재로 이제 이어질 뻔했었고 그 다행히 빨리 찾아서 낡은 전기선이 끊어지면서 화재 사고로 이어질 뻔한 겁니다. 그 후로는 겁이 나서 차량을 탈 수도 없었다는데요. 차량의 정확한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네, 엔진도 지금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가스가 올라오고 오일이 막 튀잖아요. 오일 게이지를 빼면은 이 오일이 안 튀어나와야 돼. 가스가 안 나와야 돼. 네. 다 오일이 튀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엔진이 그만큼 노후가 됐다는 거예요. 엔진 보링만 할래도 한 130만 원, 140만 원 나와요. 그리고 미션도 하려게 되면 돈 100만 원 나온단 말이에요. 200 이상 나온다고 봐야 돼요. 이게 중고차가 사도 다 사야 돼요. 이게
택시 부활한 거는 한마디로 단물 다 빠진 거거든. 예상대로 심각한 상황. 또 다른 문제를 접했는데요. 영업용이 4년째 돼가지고 13만 킬로 탔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루에도 그냥 막 몇백 킬로씩 타는데 우리가 개인 택시들 많이 들어와서 보면은 한 달이면 10,000킬로 타요. 한 달이면. 1년이면 10만 킬로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키로수가 이래서 지금 내가 의심이 가는 거예요. 미터기 조작을 한 건지 확인도 가능한가요? 내가 뭐 요건 뭐라고 내가 말씀을 못 드리겠네 내가. 좀 나도 지금 키로수가 좀 의심스럽긴 하는데 13만 킬로가 이게 일반적인 건 아니죠. 이렇게까지는 안 되죠. 13만 킬로 타가지고는. 주행거리 조작도 의심되는 상황. 그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아니 차를 이렇게 이상한 차를 이렇게 줘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이 위험한 차를 끄고 다닐 거냐. 저는 이제 그 딜러들한테 볼 일 없다. 뭐 전액 환불 안 해줄 거면 나 그냥 경찰서에 넘기겠다. 그러니까 근데 그 문신을 한 그 딜러가 갑자기 저를 맞고 A4 용지를 갖고 뭘 쓰자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합의서를 쓰재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도 집에 보내줄 수 없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거 안 써면은 또 그냥 못 돌아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쓰긴 했는데 되돌아보니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얼마나 계셨던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3시간 가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공정한 계약서와 강제적으로 작성된 합의서. 합의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과 봉길 씨의 지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도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차를 타지도 못하고 그냥 저기다가 그냥 구조석에 처박아 놓고 있고 이제 뭐 보험료만 내고 있고 세금만 내고 있는 거죠. 그냥 날짜만 돌아오면 돈을 내야 하는 날짜만 돌아오면 그냥 속이 사성해서 못 살겠어요 정말로. 응?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허위 딜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글쎄 저희는 모르게 저희들은 막 이게 보면 진짜 될 줄 알았어요. 예. 이제 어리숙한 게 보이니까 우리 봉길이를 데리고 이제 그게 다 계약서도 뭐 합의서도 그렇게 쓰고 막 그렇게 썼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만큼 재정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했습니다. 허위 딜러는 어떤 입장일까요?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네 전화를 차단시킨 거야 안 받으려고. 엄마 전화를 한번 해볼까? 여보세요? 네? 신가요? 네. 봉길이한테 차를 사기로 파는 거 아시죠? 어떡하라고요, 저보고? 어떡하기는요. 아니 저한테 말씀하신 요점이 뭐냐고요? 통해서 차를 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요. 숨기세요, 왜 짜증나게? 아니, 숨기 나지 않나요? 저는 지금 지금 할부를 할부 낼 때마다 지금 속이 뒤집어지는데. 아, 그러세요. 저 바쁘니까요. 아니 잠깐만요. 여보세요. 나쁜 놈. 제작진은 인천에 있는 한 중고차 업체에서 문제의 허위 딜러를 찾았는데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그를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TBS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씨라고 계신가요? 인정 왔어요. 허위 매물 피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여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출근은 했어요?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여기 계신 분은 맞아요? 그분이랑 통화하세요. 알지도 못하는 친하지도 않아요. 결국 다시 한번 전화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씨 되시죠? 네. 아, 예. 여기 TBS 방송국인데요. 뭐 좀 여쭤보려고요. 저희도 합의서 작성 끝났는데 왜 계속 저희한테 그냥 전화를 하시냐고요.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합의서가 강요에 의해서 작성됐다고 하던데요. 아니요. 전화 주지 마세요.
이런 거 좀 말하기도 싫으니까요. 전화주지 마세요. 아, 여보세요?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를 담당하고 있는 소비자원의 입장은 어떨까요? 피해 구제라는 것은 피해본 당사자가 이제 입증이 돼야 하잖아요. 저희들이 소비자원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구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양 당사자 간의 주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소비자원에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사건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구제가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 딜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 강압적으로 작성된 합의서 때문이었는데요. 이게 정말 법적 효력이 있는지 전문가를 만나봤습니다. 사실 합의서라는 건 양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된 문서이고 운전면허증, 당사자의 지장이 찍혀있기 때문에 이 합의는 유효한 합의죠. 107조의 비진의 의사 표시라 그래서 이게 나의 의사가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그렇게 제가 봤을 때 쉽지 않다. 합의서를 하실 때 특히 뭐 민사상 책임을 앞으로 전혀 묻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굉장히 심중한 판단 속에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허위 매물로 유인을 하고 다른 물건을 보여주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위법의 소지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동차 가격을 낮게 만들어서 그 소비자가 왔을 때 그 자동차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다른 자동차를 추천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는 책임지울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당사자, 특히 매수자에게 완결적인 비용 부담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매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이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형사상, 민사상 책임질 수 있는 벌칙 조항을 만들어내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봉길 씨 가족은 여전히 끝나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너무 숨막혀요. 예전처럼 다시 건강한 일상생활 돌아가고 싶은데 지금 일상생활도 많이 힘들어졌고 빨리 하루빨리라도 이 지옥에서 탈출하고 싶어요.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중고차 매매 사기.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리얼도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전국 곳곳에 생겨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한